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제 거의 1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시작했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얘기 쭉 전개하면서 오늘하고 다음번이 그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기술에 대한 얘기라고 다음번에는 그럼 실험 실습은 어떻게 하지? 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관련 기반 기술이라고 잡았는데 한번 자문해 볼까요? 문헌정보학에서 옛날 뭐 전통적인 도서관학 포함해서 기술이 뭐지? 도대체 우리가 기술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은 뭐 의사 같은 그런 기술, 변호사 같은 기술, 변호사의 변론도 하나의 저는 기술이라고 봅니다만, 그럼 문헌정보학 사서에게 기술은 뭐지? 제가 처음 대학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한창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IT가 성장하면서 도서관의 전산화 작업들이 막 이제 얘기들이 오갈 때입니다. 그래서 뭐 도비스니 처음 들을 때는 도비스가 뭐지? 결국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 굉장한 그런 소프트웨어죠. 거의 도서관 솔루션처럼들 얘기를 나눌 때입니다. 그때 일부 문헌정보학과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 기술 우월주의자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술에만 어떻게 보면 빠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분들은 기술이 없이 어떻게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칠까? 우리가 기술, 이론하지만 이론이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기술과 이론에 닭이 먼저니 계란이 먼저니 하는 얘기를 나눈다면 이게 꼬리를 물고 돌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하듯이 어떤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 결국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고 절차나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간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효과도 크게 나오고 효율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것이 도입되어지고 새로운 그 기반 기술들이 도입되어지면서 바뀌고 그게 하나 이제 고유의 문헌정보학 사서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이겠죠. 결국 기술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우리가 만든 우리 기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고 굉장히 고도 성장한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들이 많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이라든가 삼성 갤럭시 폰이라든가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스마트폰은 어떻게 성장했을까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어느 날 툭 떨어진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냥 폴더폰이 있었고 폴더폰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화기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많은 그 우편 통신 제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성장하면서 스마트폰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 우리 손으로 그것을 극복한 얘가 몇 번이나 했을까? 그 극복하는 과정에 이 소위 하부 구조, 서브스트럭처하고 이 개발자들하고 유리되지 않고 성장한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놓고 보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거죠. 도서관도 그 예의 하나입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 도서관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본도 그 당시에는 그런 기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합니까? 예,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면 서울 가본 사람은 그 다양성에 그
그 어떤 예에서 남대문을 봐도 남대문을 들여다보는 여러 시각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는데 서울을 가지 않은 사람, 남대문을 보지 않은 사람은 받은 남대문에 대한 지식은 남대문 이런 거야 했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고정관념, 각인된 절대성, 그걸 주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잘 모르고 기술을 받아들이면 스마트폰이 어느 날 들이닥치면 스마트폰의 모양을 보고 스마트폰은 이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절대성이 부여되어지고 안 바꾸려고 합니다. 최고니까요. 근데 문화라든가 기술이 성장한 걸 보면은 초기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는 위층 아래층 전화하는 정도에 그것이 선을 연결했을 때 드는 비용을 따졌을 때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해서 조금씩 변해오면서 사람들 그걸 소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듯이 어느 순간 젖어 있고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변화의 속성이 살아나서 바꾸고 싶어하고 좀 더 좋은 걸 찾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계속 개선되어졌겠죠. 근데 중간에 뚝 잘라서 들어오면 절대적 가치를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갖는 절대적 가치는 뭘까? 분류, 목록, 서비스도 굉장히 제한된 서비스. 그 시대, 그 기술 환경,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던 기술 환경이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우월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절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서관은 이래야 해. 도서관 기술은 이거야. 분류, 목록 딱 안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 전산화 얘기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전산,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됐을까요? 80년대 들어서 겨우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만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컴퓨터는 더미, 단말기죠. 중앙 서버 큰 거 하나 놓여 있고 그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자들이나 보고 다니고 대부분 컴퓨터 오퍼레이터들은 단말기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만든다던가 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초기 것들이 뭘까 하고 보면 워드 프로세서였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들. 예전에는 그 문서 작성도 타이피스트를 통해서 했던 것들, 이제는 스스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위 엑셀이 나오고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 그러면서 우리의 소위 능동성들이, 운영 능력이 커가는 거죠. 그랬을 때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절차는 이미 정해져 있고 기술은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하고 기술 우월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진정 기술이 있었을까? 제가 도서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해주고 싶고 하면서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비판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공적, 그 시대마다 공적도 중요하지만 이 변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보였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이 보였을 소위 말하는 보수성들, 쇄국정책 쓰듯이 안 바뀌려는 노력들, 내 것이 좋다,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힘들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이 갈등이 계속 변하는 식으로 성장한다기보다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면 툭툭 가우스 방정식처럼 이렇게 툭툭 끊어져서 올라가요. 주장하다가 막 유지하다가 새로운 세상이 툭 뛰어드는 거죠. 쇄국정책의 끝이 어떻습니까? 쇄국정책의 끝은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다 어느 순간 여기에 부러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게 반복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전통과 역사가 사라지는 거죠.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요. 왜 이런 기술이 들어왔고 이 기술이 이전에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불편함을 갖고 살았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을까 하는 그들의 그 문화적 변동성이 안 담겨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툭툭 끊어지다 보니까 도서관이 뭐야? 라는 질문에 시대적으로 답할 수 있는 개념들이 연결성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도서관이 뭐야의 연결성이 살아있으면 다들 이심전심으로 도서관을 쭉 느끼고 알아오는데 이게 툭툭 끊어져 있으면 도서관이 뭐야면 어느 시대에 내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죠. 기술을 고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생각입니다.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된다는 것은 예전처럼 시대 변화가 굉장히 느린 시대 속에서 기술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써먹을 때가 많고 오래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기술이 이렇게 급하게 막 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술자가 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그 기술이라는 것도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공을 좋아합니다. 상상이 가겠습니까? 톱을 다루고 못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 소위 요즘 나오는 전동 툴들을 보면 굉장히 쉽고 굉장히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공을 좋아하면 무엇을 좋아한다는 걸까요? 자르고 붙이고 망치질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지금 시대에서 목공을 한다는 사람들의 80% 일은 디자인입니다. 나무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설계해보고 기능성을 들여다보고 디자인도 생긴 모양도 어우러짐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재단하는 법이 기계화되어지고 전동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오래전에부터 목공했던 분들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의자 하나 만들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자르자? 의자잖아. 그분들 머릿속에 고정된 의자. 그 의자를 만드는 기술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의자를 만들자 했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의자를 좀 더 색다르게 좀 더 안락하게 이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게 이게 훨씬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기술이라는 것도 그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죠. 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우리가 이 기술을 소위 딱 고착시켜 놓고 도서관에서 기술이 뭐지? 당신네들 뭐 배웁니까? 우리 분류 목록하는 거 배웁니다. 아직도 분류 목록하는 걸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죠, 학생들한테도. 분류 목록은 문헌정박의 고유 영역이 아니야. 분류 목록 누구나 다 해. 우리 개개인이 다 하는 게 분류 목록이야. 남학생들 지나가다 여학생만 봐도 어떤 생각이 들어? 너 스스로 분류하고 있어. 어떤 여학생인지. 그리고는 목록을 만들어. 소위 메타데이터를 만들죠. 성격은 어떠하고 생김 어떠고 키는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별별 걸 쫙 달아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분류 목록은 누구나 하죠. 그 제가 창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고가 하나 있고 창고에 자재를 쌓아놓고 있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분류를 할까? 당연히 하죠. 그럼 DDC를 쓸까? 알죠. 웃죠 우리 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류는 어떤 정해진 틀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류는 내가 뭘 관리할 건데 어디다 관리할 건데 그 무엇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다릅니다. 다루는 것이 철물일지 나무일지 책일지 사람일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들이 모여있는지 집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검색을 배우고 이런 거 배울 때 배운 게 뭐냐면 클러스터링을 배웁니다. 아마 프로그래밍에 보면 트리 구조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바이너리로 쪼개서 트리처럼 구성해서 검색 효율을 높이고 배열을 빠르게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가장 기본이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 놔야지 내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 트리 얘기가 나오고, 리스트에, 링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멀티 링커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한 색인에 대한, 예전에 인버티드 파일이라고 말했던 그 색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다 밸런싱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게 좀 왜곡돼 있으면 좀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DDC도 그러고 있습니다. DDC를 10구분, 소위 말해서 9개 구분을 쪼개고 들어가지 않은 걸 총류로 모아 빼듯이 9개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밸런싱을 지키지? 그 밸런싱이 중요한 거죠. 만들어 놨더니 뭐 810번대의 데이터 90%가 모이고 나머지 820에서 890까지는 뭐 나머지 10%를 나눠 갖는다. 과연 그 분류가 옳을까요? 800을 DDC는 문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810을 한국 문학으로 끄집어 놓고 나니까 810 몽땅 데이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기호는 정확하게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문학이란 말을 없애고 문학이 있으면 900대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묶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을 따를 때는 K를 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밸런싱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밸런스도 많이 깨져 있는 상태죠. 왜냐면 DDC가 바이브리드하다 보니까 KDC를 만들어도 이 틀을 못 바꾸는 거죠. 근데 분류의 기본은 틀이 아닙니다. 분류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은 뭘 갖고 있니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 우월주의자라고 말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꽉 쥐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변화성에 대해서 기술 우월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선배들의 노력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그걸 수용하고 넘어가는 그 갈등 구조를 좀 더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에 몸담고 도서관 운동을 했던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강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도서관은 이래야 해. 전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20대, 30대 포함해서 지금도 도서관을 들여다보면 도서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서관은 이래야 해. 도서관은 이거야. 저도 실은 비슷합니다. 제가 도서관을 얘기하면 개념부터 얘기합니다. 도서관이 뭐지? 그런다고 해서 도서관이 뭐지를 소위 사전에 나오는 도서관이란 하고 나오는 정의를 따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의는 시대적 정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가 도서관을 정의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대에 나왔던 그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말들이야. 이거를 해석하는 작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20세기, 21세기의 도서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지? 19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그 이 시절에 도서관은 어떻게 해석하지? 그럼 초기의 도서관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도서관이 책을 모았어. 그래서 20세기, 21세기까지 책을 모아. 도서관이야? 그럼 왜 모았지? 모으는 게 목적일까? 제가 그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뭘 의도가 있었어. 왜 모았을까?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은 수단이었어. 필요해서 생산되어지고 필요해서 우리가 발명한 거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논의했을 것 아니야.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것이 의도였다면 지금 21세기여서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지? 그걸 왜 모으지가 아니라 그걸 그 당시에는 모을 수밖에 없는 한계였고 지금은 모으지 않고도 충분히 된다면 접근이란 말과 컬렉터, 모은다는 말하고는 같은 개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60, 70년대 들어오면서 생겼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인터라이브러리 론이랍니다. 우리가 인터라이브러리 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웁니까? 도서관 자원들이 너무 이제 늘어나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자, 나눠서 쓰자. 이게 재정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문성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물류가 엄청 발전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한 달 걸리는 것을
지금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오케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쳐다본다면은 컴퓨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컴퓨터를 쓸 때까지 우리 기술이 얼마만큼 진화해 왔지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렇게 딱 절대주의자들이 모여서 도서관이 이거야 하고 10년,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오고, 또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적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비전문가들이었고, 전문가들이 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서관은 변해야 해. 근데 진정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부터 변해야 합니다. 근데 문헌정박을 딱 졸업하고 사사가 된 다음에 자기 발전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는 엄청 좋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스마트폰을 잘 쓰는데 도서관은 엄청 열악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예요. 도서관은 이런 거야 라고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그리고 이 도서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일에 대한 내 역량을 드러낼 만큼, 자기 능력을 보여줄 만큼 자기 성장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일은 일, 나는 나. 자기 사생활은 굉장히 화려하고 소위 정보화, 디지털화 잘 돼 있는데 도서관은 열악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문가로서.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왜? 우리는 말 그대로 복합학이거든요. 복합학이 주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걸 특정 영역에다 집어넣기 어렵다는 얘기죠. 나쁘게 말하면은 총류대로 들어가는, 어디도 들어갈 데가 없어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은 소위 포커판에서 말하는 흔들기패 같은 거죠. 어디에 갖다 넣어도 다 통해. 다 설명이 가능하고 다 의미가 있어. 총류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복합학은 받아들이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복합학이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폐기되는 것들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근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 학문 내역에 이거 한번 집어넣어. 소위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생각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하는 공간이죠. 도서관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라서 다양하게 흘러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갖는 기술이라는 거는 아까 목공 같은 것들, 나무 자르고 망치질하고 짜 끼고 하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그거는 기계로 디지털로 충분히 변환이 가능하다면 뭘 만들어 줄 건데, 뭘 보여줄 건데,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이해하고 읽고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조성해주는, 그게 우리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21세기에는 그래 데이터 과학이야. 오케이, 데이터 과학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 과학을 한다. 아니 프로그램 한다. 제가 학생들한테 누차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해서 학원 가서 프로그램 언어를 열심히 배우지, 전산학과 애들은 프로그램 몇 개를 잘 언어를 안다고 자랑하지, 물어봅니다. 프로그램 하는 전산학과 친구들이 4학년들이 제 수업을 들어오면 물어봅니다. 그 친구. 혹시 은행 서비스에, 은행 업무에 대한 잘 알고 있나? 알 턱이 없죠. 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 모르죠. 근데 네가 하는 프로그램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지? 학교를 만들거나 은행을 만들거나 도서관을 만들어 하는데 도서관도 모르고 은행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데이터 과학을 하면서 데이터 처리하는 능력을 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중요하죠. 일단은 기초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 현장이 은행이면 은행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관련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분류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간호학의 분류 체계가 DDC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왜 DDC 분류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까? 그냥 필요하다면 우리 도서관은 간호학 관련 도서관이고 의학 도서관인데 간호학 관련 책들이 있는데 DDC 쓰기가 불편해서 DDC가 안 맞아서 새로운 분류 개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접근해야지. 그 DDC를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대서 변경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의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간호학 분류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간호학을 쳐다보고 간호학을 우리 병원에서는 우리 영역에서는 간호학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어떤 병원인지 여기는 수술 환자가 많은지 의뢰 환자가 많은지 거기에 따라서 각 필요한 간호학의 영역과 필요한 전문 지식들이 뭐가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야죠.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분류를 하는 것이 맞지 창고를 분류해놓고 물건을 집어넣겠다? 제가 가끔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제 앞팀이 했던 일을 약간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기록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으니까 일을 해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지역에 이 공간에 이 프로젝트에 이 팀에 기록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는데 매뉴얼이 벌써 나와 있다고? 그 마음 급한 사람들이 일의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글에다가는 제가 별별 얘기를 다 써놨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고 저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저걸 응용해서 부드럽게 수용할까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고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간 좀 불평 끼어서 불만을 섞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